네, 시장이 계속 출렁출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시장 진단부터 받겠습니다, 이사님. 네. 장 초반 분위기가 좀 괜찮아질 듯 하다가 또 이제 탄핵 선고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또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마 오늘 탄핵 선고가 되게 되면서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추가로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탄핵 인용이 되게 되면서 또 다른 불안감을 좀 만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탄핵 인용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일단은 다시 좀 발생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이제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주말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가 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정부, 어떤 정부가 들어오게 되고 또 어떤 정책이 어떤 업종이 또 수혜가 될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좀 추가 하락을 제한시키고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 변동성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 원래도 좀 좋게 말씀했지만 어쨌든 오늘도 여전히 그런 관점은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된 날 시장 급락했을 때 그 다음 날부터는 아마 반등 가능할 거라고 그 당시에 의견을 주셨고 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말씀 주신 내용이 꼭 들어맞는 내일 다음 거래일부터 나오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탄핵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이제 주가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과 관련된 이틀 동안 글로벌 시장의 급락함과 반영을 이제 국내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일단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물량이 오늘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환해도 그렇고 수급 적으로도 그렇고 외국인 매도가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불확실성 해소로 기대해 볼 만한 이슈는 뭐냐면 사실 6월 대선으로 가면서 일단 정책적 방향과 관련된 하방의 요인보다는 상방의 요인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코스피 기준 현대 PBR이 후행으로 봐도 PBR 0.8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스닥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25년도 선행 PBR 기준, 선행 PER 기준으로 대략 한 20대 중반 정도에서 아직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상대적인 강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수급적으로도 월초다 보니까 연극임의 집행 여력도 좀 충분한 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세가 좀 나오고 있다. 당분간 이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우리 시장이 마이너스입니다만 미증시나 일본 증시, 다른 아시아권 증시 대비했을 때 낙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덜 떨어지고 있다는 건 결국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해석 가능합니다. 잠시 후에 그렇다면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섹터를 공략하는 것이 그리고 어떤 섹터는 버려나가는 것이 유리한지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탄핵 결과 발표라는 정치 불확실성 해소였는데 이제부터 대선 불확실성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께서는 정치 불확실성 해소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싣고 시장 진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어디에 집중하면서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어디 주목하세요? 일단은 뭐 결국 뭐 섹터고 업종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시장에 좀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적 관세라는 부분은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탄핵이란 부분들은 정치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찌 보면은 이렇게 증시, 그러니까 시장 논리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악재도 영원한 호재도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미 이제 관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탄핵 같은 게 인용이 되게 되면서 일단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나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오늘은 불안감이 있겠지만 다음은 기대감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테마는 대선 테마가 또 들썩거릴 것 같아요. 들썩거리게 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짚냐면은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최근에 이제 3월 지난주 목요일부터 보게 되면은 현물 쪽 같은 경우는 5조 5천억이 넘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선물 쪽 같은 경우에는 4만 7천 계약이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이게 지속이 현재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까?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닐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금 월요일날 제가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추가 하락이 나왔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은 미용기기 쪽이라든지 이쪽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쪽에서 좀 무풍지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제약 섹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종목이 아닌 섹터로 보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제약, 미용기기 이쪽을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섹터 이야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시장 어느 섹터에 주목을 하세요? 일단 여러 가지 섹터 좀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세와 관련된 이슈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가 우선순위가 좀 있겠죠. 근데 시장이 이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의 하방을 계속 키우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로써 일단 세 가지 이슈들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방을 키울 수 있는 국내만의 이슈는 일단은 거의 다 해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은 향후 좀 정상적인 흐름을 이어갈 텐데, 그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 공매도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가 방산하고 조선 섹터가 좀 자유로운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정책적 병안과 좀 수혜를 입는 부분이 여전히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 재무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제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상호 관세 말고 의약품과 반도체 같은 게 이제 품목 관세로 부과를 받아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상호 관세에서 의약품이 면제됐다는 것이 일단 의약품 관련주들에게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금리 레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구체금리가 4%가 깨진 걸로 방금 전에 봤는데, 일단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사실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 제약 쪽에 주목하자는 의견은 일치되네요. 각각 보면 앞서서 정태근 이사께서 반도체 제약 미용기기 중심 상승 네.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반도체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지난번에는 상호 관세에서 면제됐다고 보도가 많이 됐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곧 관세 얘기 나올 거다, 반도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거 괜찮을까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현대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정유전 회장이 투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언제든지 나한테 오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다시 관세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또 얘기가 바뀐 게 경우에 따라서 관세를 낮게 책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반도체 쪽하고 이제 자동차 제약 쪽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무조건 맹신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가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관세 제외에 대한 얘기가 나온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트럼프도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물가가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소비와 가장 근접해 있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완전 IT 기기가 되겠죠.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도 약간이나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 관세 부과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게 되면서 그 이면으로 뒤에는 또 이제 다른 조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 베리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곧 부과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 상원 쪽에서 이 관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더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또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되느냐? 맞아요. 삼성전자 오늘 쪽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 같으면 무조건 SK 하이닉스죠. 왜냐? 네.
HBM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HBM 쪽 같은 고부가 D램 쪽보다는 레거시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레거시 쪽의 가격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좋아지는 폭이 누가 더 클 건가? 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그 개선폭이 크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랫단의 소보장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긍정평가였고 탑픽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또 가까운 소부장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세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단 지수의 영향보다는 종목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관세 무풍지대로 여겨지는 엔터 한번 갈까요? 오늘 시세가 관세 무풍지대 가운데 가장 좋거든요. 이런 시세를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과장님 체크해 주세요. 엔터 산업은 이제 주로 디지털 콘텐츠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물리적 제품과는 다르게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 이후에 이런 부분이 사실 엔터주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줬고 관세에서 좀 자유롭다. 그리고 환율이 좀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었고 또 엔터 3사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랠리를 펼쳤었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가격이. 그래서 한 엔터 3사의 선행 PBR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26년도 선행 PER 기준으로 대략 한 20대 중반 정도 나오고 있는데 PER 기준. 근데 사실 이 엔터 업종들에 있는 종목들이 상방을 좀 열기 위해서는 중국 쪽 모멘텀의 강화가 좀 필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한령 관련된 해제 움직임이 여러 섹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좀 결정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사실 엔터주가 더 상방을 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일단 드림 콘서트가 중국의 하이난에서 일단 개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엔터주에게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엔터주 세부적으로 좀 3사 정도만 말씀드리면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올해 BTS 관련된 완전체 복귀가 예정되어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모멘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주요 도시에서 계속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년도 PR 기준으로 20대 한 초반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 관련 모멘텀이 붙으면 주가가 릴레이팅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JYP가 다른 두 SM이나 하이브 대비해서 조금 부진했던 이유는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좀 하회한다는 이런 예상치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이브보다 더 중국 쪽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원래 이제 중국 쪽 아티스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파라든지 엑소라든지 이런 아티스트들이 좀 중국 쪽에 강한 그런 모습을 전통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SM 하이브 정도가 아마 엔터주를 좀 견인하는 당분간은 좀 강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탑픽이 하이브인가요? 일단 기술적으로 SM이 SM?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하이브를 지금 자리에서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를 탑픽으로 네. 엔터주 긍정 평가였고요. 2차 전지 일단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점검을 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서 그 배터리 열풍 불기 이전 수준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빈집인가 저가 매수 가능한 구간인가라는 포인트가 한 가지고 쇼커버 물량 들어오는가라는 것도 좀 궁금하고 오늘 상승의 배경 뭐라고 보세요? 일단 상승 배경은 그냥 일단 간단하게 순환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인 상승은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최근에 어쨌든 관세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약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삼성 바이오로스가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LG 에너솔루션이 제가 볼 때는 바톤을 좀 이어받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북미 그러니까 2021년이죠. 그때부터 증설을 진행하게 되면서 북미 현지화가 이미 좀 많이 돼 있는 일정 부분 많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의 어떤 영향에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니라 유럽 쪽 시선을 돌리게 되면은 이제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규제 이 부분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아마 전기차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유럽 쪽에 점유율이 높은 LG 에너지솔루션을 탑픽으로 제시하게 되면서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중심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연유 때문에 오늘 전기차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쇼커버링 같은 경우 저도 동의를 해요. 네. 지금 그 대차 상환량 같은 경우에 4월 1일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3월 30일 날 공매도를 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차 상환량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들은 아마 쇼커버링 이런 물량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집니다. 근데 쇼커버링은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어떤 상승을 야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단기적인 상승을 야기하는 예. 요인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좀 2차 전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투자하는데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두 분께서는 반도체, 제약, 미용기기, 엔터, 방산조선 이쪽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2차 전지는 조금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좀 위험한 섹터라고 여겨지는 것,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섹터 점검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저는 2차 전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2차 전지 섹터의 내러티브가 그 3원계 배터리 압도적인 비티컬로 일단 상승이 나왔었고 향후 5년치 이상의 이익을 이제 반영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전방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사실 2차 전지 접근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 상승은 사실은 그냥 순환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2차 전지 접근은 조금 피하는 게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거 있으세요? 있으시면 간략하게. 일단은 관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뭐 예. 음식료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의류와 관련된 섹터들은 직접적으로 피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보수적인 관점 2차 전지 두 분 다 공통된 내용이었고요. 그 밖에 음식료, 의류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 김경국 과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